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동북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공정은 진화가 자기 나라 역사를 왜곡을 통해서 이 동북아시아의 여러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이런 음모에서 시작된 건데, 반드시 뭐 중국 내에 동북공정만 있는 건 아니고 서남공정, 서북공정 등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북공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공정에 대해서 오늘 바르게 좀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 먼저 동북공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공정은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되는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200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자국 내에서는 뭐 부정했지만은 국가 단위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자체가 추진한 동북 쪽의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건데, 이 연구의 목적은 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역사를 침탈하려고 하는 목적과 문화를 침탈하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가장 큰 근본적으로는 영토를 침탈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동북공정을 시작했습니다. 동북공정은 동북변강 역사 현상계열 연구공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동북공정이라 줄임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동북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다. 이렇게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진행했던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일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결정했던 것은 2001년도에 결정을 내고 2002년도에 진화 정부의 승인을 받아갖고 공식적으로 이 공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연구의 주체는 학술기관이죠. 중국 사회과학원 직속기관인데, 병강사지 연구 중심 이쪽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거를 기획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분산시켜 갖고 각 지방 정부의 연구자들을 모집을 해 갖고 실시하는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지린성, 라ion성, 해룽장성 이런 동부 삼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서북공정과 서남공정은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공정이라고 하면은, 동북공정 은 이제 동북 삼성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프로젝트를 정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한 3조 가까이 들여갖고 이렇게 진행했던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제 5년 기간으로 했습니다. 2001년에, 그러니까 2002년부터 시작해 2006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결론은 뭐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끝이 아니고 이 동북공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연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연구가 우리 학자들이 계속 돼야 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거를 전 국민들 알리는 운동을 해야 되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동북공정의 근본 목적은 뭐 중국의 전략 지역이죠. 동북 지역 되게 중요하죠.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구려하고 발해의 역사죠. 여기에 있는 역사 모든 것을 중국의 역사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거죠.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이제 왜 이거를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만들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깊이 해보면은 제일 마지막에는 영토 침탈이라고 하는, 우리 영토를 침탈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자국의 명분상에 있는 어떤 문화를 갖고 가려고 하는 문화 침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 과제는 요것까지만 좀 알고 가죠. 동북 지방사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동북 민족사, 고조선사, 고려사, 발해사,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 연구, 이게 이제 뭐 근본적인 하나의 연구의 방향인데, 결국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내용은 뭐 말로는 되게 멋있지만은, 이거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갖고 감으로써 그 속에 있는 요한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을 갖고 가려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 북조선이 붕괴가 됐을 때 그 영토를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 속에서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최초에 이제 2002년도에 시작하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교육부 산하의 고구려 연구재단을 발족을 했어요. 고구려 연구재단을 발족을 해갖고 이 대응 전략을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고구려 역사를 갖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냥 역사만 갖고 가는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고구려 재단을 만들어갖고 연구재단을 만들어갖고 고구려 역사를 우리 역사로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요하 문명을 갖고 가려고 하는 목적과 근본적으로 북조선이 붕괴가 됐을 때 북조선에 관련된 이 역사를 모든 이 영토를 침탈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2006년도 9월 달에 동북아 역사재단을 다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연구재단을 흡수해갖고 만들었는데 제가 다음에 반드시 한번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관련된 비판을 한번 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엄청난 부분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들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여기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동북아 이 동북공정에 오히려 자료를 제공해주고 논리를 제공해주는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걸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발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공정의 이제 기본 목적은 역사 침탈입니다. 이 사회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사회죠. 55개 소수민족과 한족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단결시키고 또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게 분열보다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 묶어내느냐, 사회 안정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동북공정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 지역을 장악을 위한 역사적 명분을 추적.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 동북아라고 하는 동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이 여러분 지나가 엄청 넓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동북 삼성이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과거에 뭐 진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이후에 쭉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뭐 이 만리장성 바깥을 동이족이라고 해갖고 오랑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 지역이 황금의 지역이죠. 어떤 측면에는 뭐 상해나 북경이 뭐 중심지지만 이쪽에 뭐 면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지하자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봤을 때에 또 이 태평양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몽고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이쪽에 동북 삼성의 중요성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 역사를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영토 침탈과 문화 침탈을 하는 하나의 명분을 갖고 간다. 이 대목이 무지무지 중요하다. 명분 축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 또 하나의 기본 목적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요하 문명을 진화의 문명 발상지로.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는데요.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중국 내가 부르지 말으라고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중국이라고 부른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만 중국이라고 불러요. 중국이 뭐예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중말이 중국입니다. 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탄생이 되죠? 철학적 의미에서 접근을 하면은 중화 사상이 중심이 돼갖고 만들어진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럼 이 중화 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지구촌의 중심이 되는 사상이다. 그 지구촌의 왜 중심이냐? 우리는 4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일어났던 황하 문명을 가진 민족이다. 그래서 지구촌의 중심이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명분으로 해갖고 중화 사상을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황하 문명이나 이쪽에 중국의 기존의 그 문명보다는 약 1000년에서 3000년 앞선 요한 문명이 이쪽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거죠. 이 문명을 자기는 문명으로 안 갖고 오면 안 되겠다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이고 두 번째는 훨씬 더 정교하고 품질적으로 우수한 문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게 중화사상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이 중화사상을 어떻게 그러면 깨진 거를 어떻게 자국의 그걸 만드느냐. 요한 문명을 갖고 올 수밖에 자기네 문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이 바로 고조선 우리가 요한 문명은 고조선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게
고구려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갖고 온다라고 하면은 이미 한사군 관계서부터 뒤에 자세히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그걸 자국의 역사로 갖고 온다고 하면 이 문명이 요한 문명이 자기네 문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측면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4대 문명 발상기 중에 하나의 황하 문명을 넘어선 문명을 자기네 문명으로 갖고 온다라고 한 것은 엄청나게 진화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기본 목적이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민족 분열 차단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차단 목적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니까, 진화에서 가장 정치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50억의 소수민족이 분열되는 게 가장 무서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미 홍콩은 분열돼 있고요. 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서북공조가 서남공정이 왜 만들어집니까? 서북공정은 신장 위구르 때문에 만들어진 공정이에요. 서남공정은 티베트 때문에 만들어진 공정이에요. 독립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동북공정을 이게 왜 이제 2001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2년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1992년도에 한국과 중국은 교류를 하게 되죠.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지금까지는 이 동북 쪽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왔죠. 신경 안 쓰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교류가 되고 국교가 정상화가 되니까 지금까지 모든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었어요? 서북 쪽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라든가 이쪽에 티벳이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서북 공정과 서남 공정을 통해 갖고 막아놨는데, 한국하고 교류가 되면은 모국이 있는 나라가 두 개가 있죠. 그 몽고, 외몽고가 내몽고하고 상관관계가 있고 이 조선족이 한반도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도 또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처럼 뭐 하죠? 민족 독립을 요구하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사전에 이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92년도에 처음, 국교 정상화가 되고는 이런 정신이 없었죠. 이제 뭐 몇 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거 간도도 우리 땅이고 우리 민족이 거기 있으니까 교류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진화 입장에서 큰일 났거든. 조선족이 한국에 가서 돈 벌어갖고 왔고, 다른 동네보다 잘 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잘 살게 되면은 민족 독립, 배가 부르면은 민족에 대한 독립을 요구할 게 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공정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소수민족 분열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간도 지역에 대한 영토 보호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남북 독립, 지금 현재 한국은요, 압록강, 두만강 이북 쪽에 있는 간도 지방하고 직접적 국경이 맞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을 못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통일이 되고 이 조선족이 좀 민족 의식이 고취가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간도 내놓으라고 난리치겠죠. 그러다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강 이북을 고구려라고 합니다. 고구려 역사가 자기네 역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영토, 이 간도 지방도 고구려 땅이기 때문에 고구려 역사가 진화의 역사 같으면은 이 간도 땅이 진화의 땅이기 때문에 너네가 내놓으라고 할 명분이 없다. 이런 명분을 갖고 가려고 하는 게 바로 동북공정의 기본 목적이다. 근데 이런 어떤 기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숨은 목적은 뭐냐니까, 동북아시아의 패권 경쟁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1대1로부터 시작해서 팍스 차이나라고 하죠. 이 전 세계의 패권주의를 진화가 갖고 가겠다. 그래서 특히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금 현재도 이 세계의 거의 중심 세력 아닙니까? 이 3개국이. 그래서 이 유럽과 북아메리카하고 유일하게 대결할 수 있는 게 동북에 있는 3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일본 중심의 힘준영에 있어서 미국을 절대적으로 견제를 하고, 한반도의 힘이 커지면은 진화의 간도 땅 내놓으라고부터 시작해갖고 소수민 민족 분열 획책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동북공정을 실시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통일 한국이죠. 여기에 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간도에 대한 국정 담판을 우리가 틀림없이 요구를 할 거다 이거죠.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간도 국정 담판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간도 지방에 대해서는요, 울류감계회담과 정해감계회담 두 번에 걸쳐갖고 국경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하고 세 번째에 감개회담을 하는 걸로 약속을 했댔는데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간도 지방을 팔아먹은 거예요. 간도 밀약을 통해서. 그 밀약 그 당연히 여러분들 간도 해방은 무효니까 지금 2차 을류 관계회담, 정예 관계회담 열리고 세 번째 관계회담을 열기로 하고 지금 중단이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간도에 대한 국정은 지금 현재 담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한국이 된다면 당연히 담판을 하자고 우리가 요구를 하죠. 통일한국에 대한 연변지역 동포가 동요될 것을 우려를 하고 조선족이 민족 독립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숨은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북한 붕괴 시 영토 확장 명목 축전이죠. 일전에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북조선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휴전협정, 정전협정이라고 하는데 정전협정 당사국이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어떤 유엔군이 일방으로 하고 진화와 북조선이 일방으로 합니다. 만약 북조선이 일방으로 하는 북조선이 붕괴가 되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진화죠. 진화가 휴전 이 부분 관리하도록 국제법은 적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게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포함 안 된 또 휴전선 이북을 진화와 북조선이 일방으로 해갖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의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진화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언어가 통하고 우리하고 같은 그거 아니냐 이러면 진화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웃기는 얘기하지 말아라. 왜 연변지역에 조선족이 있다. 거기하고 한 민족이다. 그게 고구려 땅 아니냐. 너네는 신라 백제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 한강 이남에 신라 백제가 너네 땅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너네끼리 그거하고 이쪽에 고구려에 있던 그 연변 자치구하고 이쪽 북조선하고 하나의 그게 돼야 된다. 이게 지금 국제법으로는 휴전협정이 깨지니까 당연히 휴전협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국제법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고 명분상으로도 역사적으로 너는 신라 백제가 이쪽이고 한강 이 부분 고구려 역사니까 고구려 역사를 갖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 토지를 갖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걔네들은 동북 3성이라고 안 해요. 이제 북조선 포함해 동북 4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숨은 목적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왜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사로 채택하는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동북아 역사재단의 논리를 자세히 보면은 대한민국 역사는 한사군으로 시작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되게 지금 이제 아까 내가 동북아 역사재단을 깨부숴야 된다고 했죠.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공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북아 역사재단은 동북공정에다가 진화가 동북공정을 하는 거기다가 지금 이론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학계에서는 뭐 되게 이게 문제가 이제 한사군의 위치 비정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우리 이제 민족사학 쪽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이 요서지방에 있었다. 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뭐 대강지리지라든가 한서지리지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진화의 역사에 보면 한사군은 그쪽에 있었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식민사관에 의해서 소다스키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이병도에 의해서 내려오는 걸 본다고 하면은 이 한사군의 평양 주둔설로 만들어 놨다는 거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제가 뭐 늘 이런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역사를 배운 게 뭘 배웠냐면은 한사군, 낙랑군, 뭐 임등군, 진봉군 열심히 배웠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어린 아이한테 그걸 열심히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한사군이라는 게 뭐예요? 한사군은요, 우리가 한나라 지배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에 우리가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 얘기하는데 무슨 역사 교육을 최초에 받는 교육이 한사군 지배받은 역사를 최초에 공부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어디서 이게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게 고구려 북조선에 있는 영토를 갖고 가려고 하니까 그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갖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한사군의 이치를 평양 주둔설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봐라. 너네 학자들이 민족주의 학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대한민국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북아 역사들 국가 기관에서 그리고 정부의 세금을 받아먹는 학자들이
이미 한나라의 그 지배를 받던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한강 이북에 있는 모든 땅은 그 한사군이 고조선이 북부여가 되고 북부여가 고구려가 됐지 않느냐. 이 고구려 역사가 진화의 지방사니까 진화의 역사니까 당연히 이거는 우리 역사가 아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학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진화에서 뭐라고 해요? 에이, 너는 그 개인이 연구하는 학자고 나라에서 온 국민 낸 세금으로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미 한사군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큰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주류사학은 일제 식민사관과 마찬가지로 당군은 신화라고 하고요. 당군은 없는 거예요. 북부여 이후부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어져 갖고 고구려를 탄생시켰으니까 뭐예요?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갖고 간다는 얘기는 그 이상의 모든 역사 누구 역사라는 얘기예요? 진화의 자기네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북아 역사재단은 제가 따로 한번 이 파괴 논리를 갖고 한 시간 동안 이게 파괴시켜야 됩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항의도 하고 이러는데 제대로 알고 항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주류학자들은 동북공정의 명분을 지금 제공하겠다. 한사군의 평양 대동강서를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고 한나라 시대부터 한수 이북은 중국의 영토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우리 세금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논문을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뭐 좀 이렇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치고 팔딱 뛰고 환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 부분을 막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동공정의 이 논리는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원리는 중국 영토 내에 있는 역사는 중국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구려의 대다수의 땅이 만주벌판하고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어디예요? 이 땅이 중국 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위 금룡이라고 하는데 이 뭐 자기네 거니까 이 저 땅에 있는 위의 역사는 다 이거는 자기네 역사다. 그러니까 만주벌판의 주류를 이루었던 그 고구려 그거는 자기네 지방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 원리인데 아까 얘기했죠. 역사를 고구려사를 지방사로 편입을 시키고 문화침탈 요한 문명을 중국의 문명으로 편입시키고 그다음에 영토 침탈 북조선에 붕괴됐을 때 북조선의 영토를 침탈하고 통일이 됐을 때 간도 지방을 갖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음흉한 전략을 갖고 치밀하게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서 만든 게 바로 동북공정이다. 그래서 이 공정은 2006년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우리가 이걸 바로 알고 우리가 이걸 바로 대응 전략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보면은요, 이게 이제 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래 이 산해관 옆에까지 북경국 이쪽에 이렇게 갑석산까지 나와 있던 뭐예요? 만리장성이 이게 지금 2차적으로 요까지 오고 무단장까지 연결을 시키고 요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진화의 교과서에 나온 이 지도예요. 이거 어디까지 왔나니까 수안까지 평양 밑에 있는 수안까지 만리장성이 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작인데 원래대로 하면은 요까지 산해관까지 나와 있는 게 정상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더니까 이걸 다시 내려갖고 이렇게까지 끄집어 내렸는데 이 논리는 어디에 논리 나온 거예요? 이게 왜곡이죠. 이 왜곡인데 이 지도의 이 왜곡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 기본적인 이론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평양에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런 논리를 갖고 이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병도 설에 근거해 갖고 평양 남쪽 수안까지 이어진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금 바로 이 동네가 뭐예요? 여기가 요소지방이라는 거예요. 이 요소지방에서 아까 문화침탈 얘기했죠. 요한 문명이 발상이 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동공정이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 측의 주장을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구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논리는 이미 고구려는
중국에 조공 바쳤다. 주종의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우기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잘 세워갖고 가야 됩니다. 중국의 정동 대장군, 평주 자사 등 주요 관직에 대해서 중국이 임명했기 때문에 지방정부다. 뭐 이런 어떤 논리를 갖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방정부다. 이게 지금 이제 중국 측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의 기속과 현실의 계승.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고구려의 역사가 자구의 역사를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역사 속의 귀속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 귀속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고구려의 대부분의 영토와 국민이 어디예요? 만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에 귀속되어 있어요? 그 역사의 귀속이 현재 만주를 동북 삼성에 있다 보니 동북 삼성이 지금 뭐예요? 진화의 역사, 땅이잖아요.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현재 귀속돼 갖고 현실로 이어진 거는 계승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고구려는 만주 일대를 기반으로 했던 고구려는 자국의 역사다. 그래서 아까 관직도 임명을 했던 그런 근거들이 뭐 일부 있는 걸 갖고 자국의 지방사로 이렇게 편입시키고 있다. 그다음 고구려 문화와 중국 문화는 동일하다. 이거 뭐 말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중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문화 뭐야? 한족의 문화를 얘기하죠. 한족 문화하고 고구려는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한족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건축 문화. 근데 건축 문화 대한민국 가장 대표적인 건축 문화가 아궁이죠. 한족은 아궁이 안 썼어요. 먹는 음식 문화 다 다릅니다. 의복 문화, 뭐 달개 장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반도 내에 있는 장식이에요. 그게 어떻게 한족이 썼어요?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장례 문화, 우리는 적석청 등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돌을 기준으로 한 석관묘와 목관묘를 중심으로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아리에다가 무척 온관식이죠. 백제 더 넘어갔기 때문에요. 그 진화는 어떻게 해요? 한족들은 다 토관묘예요. 장례 문화 틀려요. 근데 완전히 틀리대. 얘네들이 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꽤 맞추는 거예요. 이미 이쪽에 요한 문명을 자기네 문명이라고 결정 지어놓고 하니까 그 문명이 동일한 거 아니냐. 그럼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따져보면 요한 문명 속에서 있었던 모든 문화들이 이쪽에 그러면 한족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했던 역사 속에 나타나느냐?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무기는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무기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비파형 동검이에요. 한족이 비파형 동검 썼습니까? 안 썼어요. 그러니까 한족이 살았던 역사 속의 흔적을 아무리 뒤져봐도 비파형 동검은 없습니다. 무기는 절대 교환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뭐 북한하고 전쟁 났을 때 총을 교환합니까? 교환 안 해요. 그럼 비파형 동검이 고구려의 문화 속에 나타나는데, 고구려 끝선에서 이쪽에 남쪽에 있는 그럼 한족 쪽에 있느냐? 안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죠? 한반도 내에 나타나요. 비파형 동검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최근 뭐 가장 핫 이슈인 중도 선사 유적지 아시죠? 거기에 비파형 동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한 문명과 일치된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 문명 고조선 문명이에요. 고조선을 이어받은 게 북뼈고, 북뼈를 다시 이어받은 게 고구려예요. 그게 한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중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한족 문화를 얘기하는데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논리는 말 안 되는 궤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쪽에 만주에 일단은 우리 땅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중국 문화로 보고 그 문화가 고구려 문화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요. 역사 계승에 있어서 양의 의미를 더 중요시해야겠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따져나가는데 이게 어디 거냐 이렇게 따져나가는 건데, 우리가 가장 쉽게 따져나가는 것은 이제 문화용 토론을 갖고 따져나갑니다. 근데 이게 얘네들은 양을 갖고 따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고구려 땅이 이만한데 그 중에 4분의 3이 어디에 있었어요? 대부분이 이제 중국 땅 만주 이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게 어디로 귀속됐어? 진화로 귀속됐지 않느냐. 그러면 역사 아까 귀속과 현실의 문제 이런 얘기 나왔죠. 그래 그거는 고구려는 현재의 4분의 3 정도가 이쪽에 만주 쪽에 있던 지금 현재 진화의
영토 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의 3분의 1, 인구의 4분의 1을 누가 계승했어요? 진해가 계승했다 이거죠. 그래서 진해가 계승을 했기 때문에 진해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중국은 영토의 3분의 1, 인구의 4분의 3을 계승했죠. 그 아까 얘기한 만주 벌판 이때 넓은 땅하고, 그러니까 고구려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편입되는 게 맞다. 이런 말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영토의 역사의 영토라고 하는 과거에 있었잖아요. 단지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갖고 진화하고 싸워갖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찾지 못해서 중국 역사에 귀속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무단 침입해갖고 그냥 점령을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냥 시대적 지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역사, 문화, 그 역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영토 역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땅 위에 뭐가 있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자기 땅인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은 그 땅 위에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문화가 계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화 영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화 영토론으로 보면은 만주 일대에 있었던 민속에 관련됐던가 무기, 그다음에 장례 문화 모든 것들이 우리 한반도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 우리 영토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토였다라고 하는 그 이외의 역사는 누구 역사예요? 우리 역사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분의 2와 인구의 4분의 3이 만주에 있었고, 그거를 지금 현재의 진화의 땅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진화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누구하고 얘기해도 말 되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제가 동북아 역사재단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동북공정하고 식민사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 식민사관과 식민사관의 논리와 동북공정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도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북공정의 논리를 제공해 준다. 즉 동북아 역사재단의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학자들은 지금도 논문을 쓰고 있는데, 거기가 동북아 역사재단 내에 뭐가 있냐니까 독도연구소가 있습니다. 독도연구소에 나오는 논문을 보면 어떤 논문이 있냐면 깜짝 놀랄 논문이 있어요. 일본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식민사관에 의해서 그렇게 논리를 펼치는데, 그 논리와 동북공정의 논리는 상당히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민사관의 정의는 뭐예요? 여러분, 식민사관이 뭐냐 이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식민사관은 제가 명쾌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건 기록의 역사를 얘기죠. 기록의 역사에서 시간과 공간을 축소시키는 걸 식민사관이라 그래요. 다시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축소시키는 것을 식민사관이라고 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시간을 축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 얘기하죠. 많게는 우리가 9,000년 역사를 얘기합니다. 적게는 7,000년 역사를 얘기합니다. 더 적게 얘기하면은 4,000년, 5,000년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식민사관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당군 시대를 뭘로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환단고기 이런 기준으로 한 9,000년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쪽에 당군의 역사를 신화로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북부여나 고구려 때부터 우리 역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대부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가 뭐예요? 지금 한 2,000 몇백 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우리가 9,000년 역사를 얘기하고 7,000년 역사, 5,000년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시간의 축소라고 얘기합니다. 공간의 축소는 뭐예요? 이 공간의 축소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동북공정의 논리예요. 그 7.1 사관에 보면은 한국의 한반도의 남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임나일본부가 있었어요. 임나일본부를 중심으로 해갖고 대한민국이나 한반도의 역사는 이미 시작을 할 무렵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위에는 평양 부분에 뭐가 있어요? 한사군이 있어갖고 한나라 지배를 받았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 식민사관이 나오게 된 동기는 뭐냐니까 애당초에 일본이 우리를 점령을 하고 식민지를 삼기 위해서 너네 역사의 시작은 밑에는 임나일본부, 위에는 그 평양의 주둔설, 한사군이 평양에 주둔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우리 요동지방, 지금 요서 그 지방에 있었던 우리의 문화, 그쪽에 요소 지방에 이제 이 한사군이 있었는데,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뭐 각종 그 진화의 중국의 역사책에 다 그쪽에 한사군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민사관에 젖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평양에 한사군이 있었다. 공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민사관이 뭐냐 물어보면 공간의 축소와 시간의 축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그 시간과 공간의 축소를 의미하고 식민을 위한 역사 기록물을 왜곡하는 게 식민사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식민사관과 동일한 게 바로 이 동북공정이다. 동북공정은 뭐예요? 고구려 역사를 한강 이 북에 있는 모든 고구려 역사를 진화의 역사라고 갖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공간을 축소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공간적 축소는 한사군의 평양 주둔설을 가야지하게 임나일본부설, 시간의 축소는 고조선 역사와 당군 역사를 신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역사 왜곡은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일본 서기를 통해서, 일본 서기라고 하는 것은 역사 연대평이 하나도 안 맞는 역사서예요. 이거에 우리 만약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면 우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뭐가 나오겠어요? 임나일본부가 나오겠죠.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 이후에 어떤 기록물에도 임나일본부는 없어요. 그럼 이런 임나일본부는 어디에 나오느냐? 일본 서기에 나와요. 근데 일본 서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왜곡되고 연대표가 하나도 안 맞는 걸로 역사계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고 이미 판단이 끝난 이 기록서예요. 이걸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의 전 역사를 축소 왜곡하는데,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평양주둔설, 한사군 평양주둔설을 기초로 해갖고 우리 이 식민사관하고 같은 논리로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되게 문제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중국의 교과서입니다. 이 중국의 한사군의 평양주둔의 한수 이북은 고대의 중국 문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까지 중국 문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이미 평양 인근까지 축소로 고대로부터 중국의 영토였다. 이게 중국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바로 평양 밑에는 수안까지 이 만리장성이 쌓여 있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금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사군의 위치 문제는요, 한사군 시절부터 한수 이북은 중국 영토로서 고구려는 당연히 중국 지방사다.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결론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사학 쪽에서는 한사군이 요동지방에 있었다. 이 말이 안 되는 논리다. 관련 근거는 한서지리, 태강지리 이런데 중국에 있는 지리지에 보면은 남강군의 수성현과 가석산의 이치가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자들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니까 이거를 갖고 이병도의 학설을 중심으로 해갖고 말이 안 되게 평양하고 한강 이북에 그하다 스다수키치가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그 이후에 그걸 갖고 이병도에 의한 논리가 지금 강단사학에 퍼져갖고 이런 것들이 정설로 되어 있다. 이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역사전쟁을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북공정의 결론은요, 강단사학자들이 한사군 위치 문제로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고구려 역사 침탈이 아닌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침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역사뿐이 아니라 우리의 그거는 고구려가 시작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북부여가 있고 고조선이 있고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신시 배달국이 있고 그 위에 황국이 있어요. 이 고구려 역사가 자기네 역사로 갖고 간다는 얘기, 그 이전의 역사가 누구 역사라는 얘기예요? 진화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구려 역사를 갖고 간다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 침탈을 통해서 문화 침탈과 영토 침탈의 근거를
기회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한사군 문제 해결이 되면 동북공정 논리는 저절로 깨지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한사군이 요동지방에 있었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은 이쪽에 고구려 역사가 자기네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개념에서 이런 쪽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동북공정은 진행형입니다. 끝이 난 게 아닙니다. 2006년도에 끝이 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바른 역사 인식이 이래서 필요하다. 동북공정은 식민사관 같은 논리예요. 한국 사회에서 아주 암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역사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뭐 역사 침탈을 이제 갖고 가는데 이제 고구려 역사를 갖고 가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 연대표를 옮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하상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국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우리 고조선 역사나 이쪽보다 훨씬 더 늦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늦게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연구를 이번 이 연구 동북공정의 논리를 만들면서 우리가 한반도에 있던 한국보다는 역사가 더 오래되고 유구한 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그 쓸데없는 민족주의를 갖고 가갖고 하상주 단대공정을 갖고 갑니다. 이 하상주 단대공정은 역사 침탈에서 되게 위험한 부분인데요. 가장 큰 목적이 역사 침탈인데 중국의 고구려 역사뿐 아니라 발해와 고조선 역사까지 중국에, 그러니까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영토로 갖고 간다고 하는 그 이전의 역사가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자국의 영토라고 하는 거예요. 자국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 역사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오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편입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데 한족 중심의 한족 중심으로 한 중국 역사만은 중화 사상의 정체성을 확보를 하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가 한족 문화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동이족의 역사를 갖고 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라고 그네들은 이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문명은 홍산 문화로서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훨씬 고고학적으로 우수하다 그랬죠. 오래되고 이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발해, 고조선 이게 그 지역에서 나왔던.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요한 문명이라고 쓰지 말라고 해요. 고조선 문명이라고 써야 된다. 왜? 그 문명이 만들어져 갖고 가장 꽃을 피운 나라가 고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조선 문명을 갖고 감으로써 고구려 역사를 갖고 가면서 그 이전에 있던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있던 역사들 아까 얘기했지만 북부여라든가 고조선이나 이 역사를 자독적으로 갖고 가게 된다. 그래서 중국 중화사상에서 지구촌의 중심이라는 기능을 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 역사 왜곡을 침탈해가고 또 우수한 문명, 더 아까 얘기했던 오래된 문명으로 자국 영토를 갖고 가서 침탈하려고 하는 거다. 이래서 이 하상주 단대공정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9.5 계획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이 공정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되게 체계적으로 해요. 우리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 1차 5년 경제 5개년 개발 계획, 뭐 2차, 3차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 공정 이전에 이미 이 역사 문제를 갖고 가려고, 이거는 이제 뭐 비단 이 동북공정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서남공정이라는 서북공정을 이미 할 때 역사를 자국의 역사를 위대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개발 계획을, 역사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이제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하는 9차 5개년 계획 속에 이게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동북공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9차 5개년 계획인데 이걸 9.5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9.5 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대대적인 유적 발굴하고 연구를 통해서 중국의 고대 왕족인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 관련돼가 이건 상나라는 은나라라고도 하죠. 관련해서 설립되고 멸망된 이 연대기를 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상주 단대공정이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화의 역사를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로 만들어내는 얘기죠. 이게 우리 역사보다도 공식적 기록의 역사에 의하면 128년이 늦습니다. 이 한족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역사를 차용해 가는 거예요. 자기네가 역사로 이제 해갖고 여기에 관련된 설립과 멸망에 대해서 공식적인 연대표를 공식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청와대학교에 있는 송공교
교수가 이제 이집트에 방문을 하면서 야 여기에 뭐 이런 엄청나게 위대하고 오래되고 유구한 역사인데 왜 우리 역사 이렇게 못 만드냐, 여기서 출발해 갖고 이제 이렇게 9차 5개년 계획의 부분에 이 역사를 포함해 갖고 하상주 단대 공정을 하는데, 여기서 뭐 저명한 고고학자, 역사학자, 지질학자, 고생물학자, 천문학자 싹 동원이 됩니다. 약 200명의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 갖고 9.5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하상주 단대 공정은 아까 얘기대로 유구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나라의 공화 원년 기원전 841년으로 기록되는 이때까지 하왕조는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국가인데 이걸 공식화시키고 또 오래된 역사로 만들어서 하나라는 기원전 2070부터 2600, 그 다음에 상나라는 1600에서 1046년, 주나라는 기원전 1946년에서 기원전 770년 이렇게 세팅을 해갖고 이 진화의 역사를 늘려갖고 우리가 유구한 역사고 찬란한 역사다, 이렇게 공정을 통해서 왜곡시키는 게 바로 하상주 단대 공정이다. 그래서 이 하상주 단대 공정을 한 결과는요, 결론적으로 9.5 계획을 한 하상 단대 공정을 학술적 공정에서 시작해갖고요, 정부의 공식적, 이거는 학문적으로 출발해갖고 정부에서 공식해갖고 진화의 역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발표하고 세팅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새로운 학술을 공식화됐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 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 통해서 위대한고 찬란한 역사다 해갖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자긍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단대 공정이 이루어진다. 그다음 중국 내에서 상나라를 세운 한국의 역사인 동이족과 무관하게 이제 자신들만의 고유한 역사를 가진 것에 대해서 민족의 응집력을 막 키우고, 이 사람 옛날 같으면 이 상나라가 이 동이족이 세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없애버리고 상나라를 자국의 역사, 하상주 이 역사를 자국에서 세팅을 딱 시켜버리는 거죠. 그 애국식 고양시키기 위한 전략이고요. 단대 공정은 고대 문명 탐험 공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한 문명에 관련된 겁니다. 요한 문명의 이 공정을 이제 문명 탐험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동북 공정에 연결해 갖고 연계 관계가 갖고 상당히 치밀하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 바로 고대 문명 탐험 공정이 영토 침탈이라고 하는 이 역사 단대 공정과 그 고구려 역사를 갖고 가는 역사 침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고대 문명 탐험 공정이다. 이게 바로 문화 침탈.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그냥 문화 침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역사 침탈은 두 가지입니다. 단대 공정을 통해서 연대표를 올려갖고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를 만들고, 두 번째로는 이쪽에 고구려 역사를 갖고 감으로써 자기네 지방사로 만들면서 그 내에 있는 모든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모든 관계는 진화의 역사로 갖고 간다. 이게 바로 이제 문화 침탈이다, 이렇게 역사 침탈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역사 침탈 속에서 밑에 하위의 구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문화 침탈이다. 그래서 이 바로 고대 문명 탐험 공정, 아까 문화 침탈이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중국은 뭐 4대 문명 발상지 황하 중심이라고 했는데, 황하 문명보다 앞선 요한 문명이 발견이 되죠. 이 요한 문명을 자국의 문명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한 문명의 발상지가 고구려 땅이니까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갖고 가면은, 고구려는 그 이전에 북부요, 북부 예전에 고조선, 그 고조선도 자기네 역사다. 그래서 이게 아까 내가 화를 냈던 게 뭐예요? 그 고조선의 이 역사가 시작이 된 게 얘네들 얘기하는 그 한사군인데, 한사군을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평양 주둔서를 하니까 바로 한국에서 세공학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미 이 고조선의 시작이, 아니 이 나라의 시작이 한사군의 출발로부터 했는데, 그 출발이 어디냐? 평양이다, 한반도 내다, 한강 이북이 바로 이 고구려 역사가 발생이 되는 근거가 이 고조선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한사군이 만들었다. 이게 이제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문명을 자국의 문명으로 둔갑시켜갖고 랑케문하고 얕잡아보던 요한 문명을 자국의 문명으로 침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문명론은 뭐 만주 지역 서쪽의 요소 지방과 요하 일대의 문명의 시발점으로 삼고, 이 지역의 신화와 전설 모든 것들을 자국의 그걸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요소 지방의
신석기 문화 대표적인 홍산 문화죠. 이거를 주도 세력이 중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문명이다 이렇게 갖고 갑니다. 황한 문명보다 고고학적으로 앞서고 더 우수한 문화이다 보니까 동북공정을 통해서 중국의 역사를 갖고 가려고 하는 건 욕심이 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 문화 침탈은 아까 이제 9.5 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9차 5년 개발 계획이 이제 하던 단대 공정, 그러니까 역사를 늘리는 공정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문화 침탈을 위한 고대 문명 탐험 공정은 15계획입니다. 제 10차 5개년 개발 계획, 개발 계획에서 이 문화 침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동북 공정이 이루어질 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동북아의 아까 그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갖고 가는 건데 이게 이제 92년도에 교류가 되다 보니까 이 조선족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를 보니까 아까 그 9.5 계획에서 연대는 늘려놨는데 우수한 문명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다 이게 그 고조선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문명을 갖고 오지 않으면은 이 중화 사상을 계속 정립을 해 나갈 수 없는 어떤 이런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다시 15계획, 제 10차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문화 침탈을 위해서 고대 문명 탐험 공정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고대 문명은 중국 고대 문명의 근원을 탐구한다 이런 어떤 명제 아래서 중국은 우리 역사가 포함된 중국의 사망오제, 이거 뭐 사망오제는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옛날 그 뭐죠? 2002년도 붉은 악마 뭐 이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자기네 역사로 이제 갖고 가는 이런 어떤 공정이에요. 그래서 연대표를 끌어올리고 위대하고 찬란한 문화를 갖고 간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항상 뭐 얘기해요? 유구하고 찬란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다 갖고 있는데 얘네들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구한 역사를 만드는 게 바로 9.5 계획이다. 찬란한 역사를 만드는 게 15 계획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다시 정리할까요? 9.5 계획에 의해서 하상주 단대 공정이에요. 연대표를 올려갖고 유구한 역사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5 계획을 위해서 요한 문명을 갖고 가면서 찬란한 역사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동북공정을 하는 어떤 하나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중고대 문명 탐험 공정의 주요 과제는 고문원에 보이는 요순 우리나라 관련된 자료 수입 연구 정리하고 중국 천문학 기술에 대해서 뭐 발굴 논리적으로 정립을 하고 예제 문화에 대한 뭐 연구 이런 것 많은 연구들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뭐 길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찬란한 문화가 이 현재 진화 땅 내에서는 가장 찬란한 문화가 지금까지는 황한 문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황한 문명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정교하고 아름답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이런 우수한 문명이 고구려 땅에 있다 보니까 고구려 역사를 갖고 감으로써 이 찬란한 역사를 갖고 가겠다. 이 얘기가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요, 이 추진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늘 소중화주의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이제 작은 중국이다. 이렇게 이게 우리 되게 문제가 되는 사대주의의 어떤 기본이 되는데 이건 대중화주의지 진화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건설을 위해서 초석이다. 즉 고대문의 탐험공정을 통해서 위대한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요하 지방의 일대의 기존의 4대 문명 바로 앞선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부각을 시켜갖고 진화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미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데 중화 문명의 기원이 요한 문명의 기원을 모든 고대 민족은 황제의 후예라는 논리를 딱 정립을 시키죠. 이게 바로 찬란하고 우수한 문명이 우리 거다라고 하는 걸 해갖고 황제의 후예 논립을 정립시키고 이 논리에 동북의 기틀을 마련하죠. 요하 지방의 나라를 일으킨 고구려는 당연히 자국의 역사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논리로서 갖고 가게 되고 또 고대 문명 탐험 공정의 결론은 요하 지방의 세계 최고의 문명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모든 민족과 국가는 중국의 역사에 편입된다. 두 번째로는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는 물론 예매 조선 숙신 동호 선비 몽골 만주족 등 다 포함돼 이게 다 자국의 그 역사로 다 편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어디를 쳤어요? 허리를 친 거예요. 고구려 역사를 딱 치니까 그 앞에 있던 모든 역사는 누구 거예요? 모든 역사는 다 그쪽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구려 역사를 왜 쳤어요?
고구려를 친 거는 그 시작은 어디나니까 한사군이 평양에 주둔했기 때문에 그게 고구려의 역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역사는 신라와 백제, 한수, 이남의 그 역사만 한국의 역사고 그 이쪽에 있는 거는 다 진화의 역사다 이렇게 해 가는 게 이는 이제 일사양용 정책, 고위 금융 정책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일사양용 정책은 이렇습니다. 지난 오랫동안 이제 고구려 역사를, 한국의 역사를 인정했어요. 이 사람들 옛날에는. 인정했는데 94년부터 고구려가 중국의 변방 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사에 또 포함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 일사, 하나의 역사를 갖고 양쪽 나라가, 그래, 너네는 너네대로 고구려가 너네 거라 그래. 우리는 또 우리 거라고 할게. 그 일사 하나의 역사를 갖고 두 개 나라가 동시에 쓴다 이런 정책을 94년부터 했어요. 2000년부터 일사양용 정책 입장에 전환해갖고 뭐라고 하나요? 고구려 역사를 아까 얘기했던 국내성이 수도였던 시기. 그러니까 아까 너네 나라 역사는 고구려가 두 개 그러니까 국내성에 있었던 시기까지는 우리 고구려가 우리 거야. 그 다음에 평양으로 천도했으니까 그때부터 고구려는 너네 거 해. 이게 이제 일사양용의 하나의 역사를 두 개 나라가 동시에 갖고 갈 수 있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고위 금융 정책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동북공정을 하면서 일사양용 정책에서 고위 금융 정책으로 바꾼다. 고위 금융 정책에 이제 뒤에 논리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재 입장에서 과거를 활용한다. 즉 현재의 이 땅이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지금 만주 땅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진화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구 역사다? 여기에 있었던 역사가 어느 나라에 고구려잖아. 그죠? 그냥 고구려는 지금 우리 땅이다. 이게 이제 고위 금융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활용한다. 현재가 지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역사는 자기 나라 거다. 이게 이제 고위 금융 정책인데 동북공정 시작하는 현재 진화의 영토 내에 있는 저게 모든 역사는 진화의 역사다.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고위 금융의 논리는 뭐예요? 고구려 현재 중국 땅에 세워졌으므로 중국사다. 그 아까는 그 94년도에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국 땅으로 한국의 역사를 인정을 하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일사양용 정책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성까지는 중국 역사, 그 위에 이제 평양 천도 이후에는 너네 역사, 일사양용 정책 펴다가 동북공정을 시작을 하면서 현재 중국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중국사다 고구려가 뭐 이런 얘기고요. 중국의 지방 정권일 뿐 참다운 독립국가가 아니었다. 이 고구려가 예. 이런 논리는 이제 우리 그 기록에 보면은 뭐 일부 조공 얘기가 나오고 이 조공 얘기하면 복잡한데요. 그 조공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왜 선물 주고 받은 거예요. 그래 조공 줬다. 직위를 임명했다. 뭐 이런 논리를 갖고 독립국가가 아니었다. 수화당 전쟁은 중국 내부 국내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우기는 거고. 고구려 사람들 대부분 당에 흡수됐다. 아까 양의 법칙을 얘기했죠. 그 3분의 2가 중국 땅이고 인구가 상당히 많은 인구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 고구려 망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 중국의 역사다. 고구려 무관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갖고 논리적 반박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만 갖고 1시간 얘기를 해야 돼요. 반박하는 자는. 여러분 결론만 그냥 알고 계세요. 대동강 이북의 땅도 중국의 역사 영토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앞에 나왔던 얘기 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고구려는 한해 현투군에서 일어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걸 깨부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북아 역사 대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한사군의 평양 주둔서를 우리는 부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부정하지 않고는 동북아 역사, 이 동북공정의 논리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바로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요. 소수민족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은 조국관, 민족관, 역사관, 이거를 이제 삼관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탈될까봐. 동북공정 그 지역 내에 이런 상관 정책을 갖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게 예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두 가지죠. 9.5 계획에 의해서 뭘 갖고 왔죠? 유구한 역사를 갖고 왔죠. 하상주 단대공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15계획을 통해서 요한 문명을 갖고 갔습니다. 그 9.5 계획은 우리 동북공정 이전에 이 얘기됐던 거고 15계획은 동북공정하고 같이 왜? 이거는 우리 공정 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15계획은 우리 동북공정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뒤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침탈, 영토 침탈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역사를 갖고 가고 문화를 갖고 가는 거에 대한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핵심이 바로 이 영토에 관련된 침탈입니다. 이거는 북조선이 붕괴가 됐을 때 자기 나라로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에 대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죠.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서북공정은 신장 위구르가 독립을 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서북공정을 펼치고, 티베트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달라이라마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걸 하니까 펼친 공정이 뭐예요? 서남공정이에요. 그런데 조선족이 이쪽에 우리의 편입이 되거나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려면 지금까지는 압록강, 두만강하고 직접 경계를 안 하는데 직접 경계를 하게 되면 간도 땅 내놔라 뭐 이런 게 나올 거니까 통일을 대비해 갖고 바로 시작한 게 바로 이 동북공정이다. 그래서 서북공정과 서남공정과 이 동북공정의 그 관계는, 공정에 관련된 목적은 다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북조선이 붕괴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남북이 통일이 된다는 망상은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휴전협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휴전협정 당사국이 일방과 일방 여기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북조선이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쪽에 땅은 넘어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이 자동 진주권을 갖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국제법 학자들의 시각은 북조선이 붕괴가 됐을 때 현재 휴전협정 체결 단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휴전 당사국이 있죠. 중국과 미국과 북한이에요. 이 휴전협정 시점에서 돌아가게끔 되기 때문에 중국이 자동 진주권을 가진다. 이건 우리는 막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북조선과 합의에 의한 통일되지 어떤 경우에도 붕괴가 되면 안 된다. 붕괴가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붕괴가 안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뭐 민족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이런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 가장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럴 수 있지만 그걸 떠나갖고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붕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북공정의 진실의 목적은 역사를 통해서 북한 토지의 영유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네들은 동북 3성이 아닌 북조선을 포함한 동북 4성 얘기를 한 지가 오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북조선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토 침탈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붕괴가 되면은 국제법 측면에서 갖고 갑니다. 단지 왜 이거를 이 영토 침탈을 동북공정에서 넣었느냐? 이건 명분입니다. 이미 북조선은 한국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그 역사적으로 이미 어디 땅이야? 고구려 땅이야. 고구려는 우리 지방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오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런 명분을 갖고 가는 게 바로 이 동북공정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북공정 막아야 돼요. 동북공정 막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전에 일전에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 침탈이라고 하는 이 중요성 때문에 한 번만 더 읊고 가겠습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이제 이 휴전선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휴전협정 상태죠. 현재 휴전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랜드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최고의 우수한 연구기관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봤더니까 만약 북한이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다 먹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네 혼자 다 먹느냐. 나눠 먹자. 이게 바로 랜드 연구소가 내놓은 이 안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랜드 연구소에 나왔던 자료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이 한반도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 선에 의해서 뭘 하는 거예요? 휴전선을 새로 만들자, 사전 합의하자. 이거 원래대로라면은 너네가 이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다 먹는 거는 말이 안 돼. 우리 지금 미국이 좀 억울하다. 그러니까 새로 여기다 이렇게 네 개의 휴전선을 만들어가고 이제 합의하자. 이거를 내놓은 안이 바로 랜드 연구소의 이 안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후에 진행이 된지는 누구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의 영토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강대국이든지 믿을 바가 못 된다. 우리 영토는 누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랬더니까 이제 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런 안을 새로 하나 내놓습니다. 아까 그거는 랜드 연구소에서 내놓은 안이고요. 이거는 미 국무부에서 QDR 보고서, QDR이라고 하는 것은 4년에 한 번씩 각
나라별로 주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나토에 관련돼 갖고 군사력은 어떻게 하고 어느 지역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배치하고 이거를 이제 쿼터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놓는 보고서가 바로 QDR 보고서입니다. 이 QDR 보고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때로는 QDR 보고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QDR 보고서에 나오는 이 북한이 붕괴가 됐을 때 나눠 먹자 이게 바로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이런 태평양 진출을 위해서 동해안으로 열어주는 쪽으로 가고 러시아도 그래도 지분이 있으니까 러시아 갖고 가고 이 한국과 미국하고 일본이 이게 남한하고 완전히 막는 이쪽까지 이렇게 개성까지도 다 막아갖고 여기를 완전히 분할을 해갖고 완충지대를 만들고 여기는 유엔이 갖는 상주하는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QDR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아무 관련 없이 미국은 막 쪼개갖고 막 협상을 하는 거예요. 강대국끼리.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그 균세와 자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고요. 렉스 틸러슨 미 전 국무장관 너무나 잘 알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은 뭐 가장 중요한 동맹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펀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파트너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중요성 자체가 미국이 우리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매일 그 얘기하죠. 어려서부터 귀에 떡지가 않도록 배운 게 뭘 배웠어요? 한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 버리지 않는다. 웃기지 마세요. 미국이 우리 여러 번 버렸어요. 뭐 가장 우리 한국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은요, 미 방위선을, 한국을 빼고, 이 대만하고 빼고, 일본과 필리핀만 동부가 방어선을 치는 바람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김일성이 보니까, 이게 지금 국무장관이, 방어선을 한국을 뺐거든요. 심리학에서 되었거든요. 바로 스탈린한테 연락을 하죠. 형님, 우리가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개입 더 이상 안 한답니다. 그러면 침공하자. 이래갖고 1월 달에 이 방위선 결정이 나고 6월 25일 날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중요한 그거라고 하면 왜 버렸겠어요? 방위선을 왜 안 쳤겠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는 미군은 다 철수를 했죠. 철수라고 뭐만 남아요? 한국에? 한반도 내에는 미 고문단만 남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많이 물어봐요. 도대체 지정학이 뭡니까? 이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지정학은 정확히 알고 와요. 지정학이라고 하는 건 지리학 알죠? 우리가 산, 강 이런 건 지리학이래. 지리학에 정치가 개입이 되면 지정학입니다. 지리학에 경제가 개입이 되면 뭐라고 하죠? 지경학이라고 합니다. 그래, 지정학과 지경학을 잘 알아야 되겠죠.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안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지정학적 측면에서 일본을 훨씬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도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린치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본은 뭐라고 해요? 코너스톤. 주춧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본적으로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는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쪽을 하고 미국 좀 짝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반미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반미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하면요, 겨우 한 3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반미를 하면 안 되고, 친미도 안 되고, 뭐 해야 되겠어요? 매달리지 마세요, 제발 좀 미국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균세 전략을 통해서 외교를 다 잘하고, 지금 우리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 빨리 국방력을 키워갖고 자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진화의 시각은 어떠냐? 이게 지금 우리 통일이 되는데, 중국이 가장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되게 문제죠. 동북공정 아까 얘기했던 영토 침탈이 목적이기 때문에 동북 3성을 동북 4성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휴전협정 체계라고 그래요. 휴전협정 체계 속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 자동 진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매년 이 백두산 뒤에서요, 주민인민해방군이요, 동계훈련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훈계해갖고, 만약에 붕괴가 되면 장산곳, 영변, 신의주, 두만강 하구에 바로 내려와갖고,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자동 진주권을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3년 10월 17일 날
홍콩 명보에 뭐 공식적으로 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동 진주 5단계 설에 의해서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진화에서도 붕괴가 되면 우리 혼자 다 안 먹겠다. 그래서 여기를 아까 뭐 미국에서 QDR 보고서에 나온 지도하고 유사한데 엄밀히 따지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단지 좀 바뀐 게 일본을 빼버리고 미국이 요만큼 먹고 여기를 누가 먹으라고요? 대한민국이 먹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선은 러시아에 주고 중국이 대다수를 갖고 가고 이래서 조금 틀린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의지랑 관계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건 제가 아까 동북아 역사재단의 비판에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난다고 얘기했는데 이 북한 붕괴 대비 명분 쌓기를 하는데 사실은 미 의회 조사국에서 아까 동북공정의 결과를 갖고 미 의회도 보냈어요.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 의회도 보냈는데 미 의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우방인데 한국하고 이 혈맹이고 우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한국에다가 보냅니다. 한국 정부 외교부에다가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한 거를 우리 의회 미 의회에다가 통과시켜 달라고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너네 우방이니까 그렇게 되느냐라고 우리 외교부에다가 던집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동북아 역사재단에다가 야 미국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동북공정이 이뤘는데 여기에 더 대응 논리해갖고 미국에 빨리 보내라 의회에다가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다라고 하면 반박 논리를 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동북공정에 있는 논리를 그대로 갖다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봤을 때 뭐 중국에서도 동북공정의 논리를 미국 의회에서 보냈는데 한국에서도 그 의회 중국에서 보낸 논리가 똑같은 논리가 오니까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하고 그걸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다 자세히 알게 되면은요 이게 미 의회 조사국 CRS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화가 나고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고구려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다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거를 보냈는데 한국에서도 이걸 그대로 또 그 지도를 진화에서 동북공정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를 그냥 거르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하고 그대로 보내갖고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할 필요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분열론과 분리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국가 분열론과 분리론 이게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중국 땅을 찾을 수 있나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 뭐 영토학자도 보니까 이제 간도에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는데 물어요 저보고 간도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내가 간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뭐 말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말 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국가 분열론과 분리론에 의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 분열론과 분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 학위 논문이기도 한데요. 다민족 국가는 분열이 되고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족 플러스 55개 소수민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은 이미 이게 분열과 분리의 역사가 이 세상의 지구의 많은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나온다 이거죠. 다민족과는 민족, 종교, 언어, 빈부 격차로 해서 분열의 불량사가 일어난다. 국가 분열을 말하니까 하나의 국가가 소멸하고 그 영토 위에 둘 이상의 새로운 국가가 수립되는 경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의 구소련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소련이라는 영토 위에 소련이라는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잖아요. 소멸되고 그 영토 위에 둘 이상 지금 15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소련의 역사잖아요. 이게 국가 분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분리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국가가 존립하는 가운데 일부 영토가 다른 나라의 국가 성립되는 경우. 여러분 크림반도 사태 같은 건 잘 알 거예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존재하면서 거기에 크림반도라고 하는 일부의 영토가 이렇게 분리가 돼 갖고 나가는 거를 이제 분리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에 의해서가 안 합니까? 민족과 언어와 종교, 빈부 격차에 의해서 분리론과 분열론이 만들어진다. 너무나 잘 구소련은 어떻게 돼요? 이 4개, 5개로 해체가 됐죠. 구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 소련이라는 나라 영토 위에 러시아, 발트 3개국, 슬래브 3개국, 코카사스 3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이렇게 해갖고 15개 나라로 이렇게 쪼개져 갖고 새로운 나라가 분열되어 만들었다. 유고슬라비아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분열이 계속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됐고, 뭐 체코슬로바키아도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로 분열이 됐고, 이미 입증이 된 이런 단민족 국가들은 다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소수민족이 50억의 소수민족이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진화는 뭐 몰락을 할 겁니다. 반드시 몰락을 하는데 마지막 왜 몰락을 하느냐? 그래 우리가 이제 간도 어떻게 잡느냐? 몰락을 하면은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 조선족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와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조선족 잘해주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 하면 식당에서 주방 아줌마 생각하고 뭐 잡부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간도 땅을 찾는데 매개예요. 이 사람들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위대하냐면은 그 험지에서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살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한글을 지키고 살아왔고요. 민족의 그 명절 이런 걸 다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명절날 때는 한복을 입기 때문에 문화형 토론에 의해서 지금도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문화형 토론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국가가 분열됐으면 우리는 언어가 소통이 되고 같은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역사계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사실 조선족을 어떻게 돕겠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기에 연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의 문화를 보급하는 운동, 그러니까 바른 한글을 알려주거나 우리 문화를 알려주는 이런 보급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는데, 진화는 이거 말고도 한 그 5가지의 설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빈민구는 뭐냐면은요 13억 인구인데 실제 13억 아니죠. 한 6억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신고를 안 한, 왜 거의 한 명뿐이 등록을 못 하잖아.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하도 문제가 되더니 바뀌었는데 한 명뿐이 자식으로 호적에 등록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등록이 안 되는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15억인가 16억인가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14억인가요? 뭐 공식적인 거고, 그래서 15억, 16억, 17억의 인구인데 그 중에 7억이 생활 일일 3달러 이하의 절대 빈곤층이 5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7억 명은 생활이 가능해요. 5억 명은 절대 빈곤층입니다. 절대 빈곤층은 뭐 늘 그렇잖아요. 불만 세력이 갈아엎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 사람들은 반란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빈민군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이 국가가 분열되는 현상에서. 그냥 농민, 공군. 이게 뭐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제주도 가 살고 전주, 부산, 뭐 아무 데가 살아도 되지만 그게 돼야 안 돼요? 중국은 안 됩니다. 지금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으러 이제 많이 나오는데 왜 나오나 보면은 좀 알려진 대학에서 석박사를 받으면은 베이징 거주권이 나옵니다. 그게 되게 웃기는 나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베이징에 다 몰려갖고 거기가 돈 번다라고 하니까 다 몰려갖고 하는데, 이 농민 공군은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농촌 인구가 공업 종사자가 2억 5천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 돼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데 여기 와서 공업 인구로 종사한다라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불법 체류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가족은 등록 못해서 자녀 교육도 제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이 엉망입니다. 불만 세력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다 불만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총각군입니다. 이게 제일 웃기는 부분이죠. 80년대 일자녀 정책을 썼죠. 등록을 한 명뿐이 못 시킵니다. 딸라면 어떻게 되죠?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만났어요? 아들 만났어요. 아들 만났다 보니까 40년 남아 서로 사상에서 결혼 정년기에 여자가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절대 부족입니다. 여자가 뭐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1대 1.5요. 뭐 우리나라도 1대 1.34 정도가 됩니다. 남자가 좀 더 많아요. 농경문화 쪽에서는 항상 남자가 많습니다. 근데 중국 어떤지 아세요? 1대 130이에요. 1대 1.3이에요. 1대 1.3. 그 남자 한 명에 한 명에 1.3이니까 이건 뭐 최소 4,000명의 매년마다 결혼 정년기예요. 대한민국 인구만 한 인구가 여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족해요.
이 인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분노 집단이에요. 이 결혼을 못 해갖고 엄청나게 이 불만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이제 소황제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심각하죠. 이게 이제 애가 하나 나면은 하나뿐이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애 한 명이 몇 명이 키우는지 아세요? 6명이 키우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키우고 누가 키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6명이서 애 하나 키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연구하는 것 중에서 큰 연구 과제가 이 소황제군이 인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인류가 만들어진 지금까지는 그냥 뭐 가족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서 몇 명이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왔는데 이거는 이제 뭐 남자 각 집마다 하나씩뿐이 없잖아요. 애가 집도 애가 하나고 이쪽도 애가 하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애할머니, 이 모든 6명이서 이 한 명 키우니까 얘가 과연 정상적인 인성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미국의 연구거리입니다. 그 얘네들이 어른 6명이 일자녀를 성장 도우는데 이게 인간관계가 제대로 돼갖고 나라를 지키고 이런 게 되겠느냐. 얘네들이 지금 이제 20대 초반에 들어섭니다. 이 소황제군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암흑군단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 4억 명까지는, 한 3억 명 정도는 될 걸로 봐요. 이 사람들은 뭐하니까 그게 없어요. 호적이 안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한 2, 3억 명 본다라고 하면 아까 14억의 인구라고 하면 16억 인구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암흑군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국적자예요. 호적의 자체에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진화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몰락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은 이 동북공정, 과연 이 동북공정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역사 침탈을 통해서, 역사 침탈은 9.5 계획과 15 계획. 9.5 계획이라는 건 뭐죠? 9.5 계획은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유구하고 찬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유구한 역사를 만드는 게 9.5 계획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동북공정이 이루어지기 전해 2001년까지 진행이 됐던 겁니다. 한 10년 동안 진행이 됐던 건데, 그거는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해갖고, 이 진화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 유구한 역사로 만드는 이런 어떤 공정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15계획은 그 내에 있는 우수한 문명을 자국의 문명으로 갖고 와갖고 문화 침탈을 하고, 그 뒤에 문화 침탈을 해갖고 고려의 역사를 갖고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북조선이 붕괴가 됐을 때 영토를 침탈하기 위해서 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연구를 통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5천만 국민이 이걸 함께 알고 함께 대응을 할 때 이겨내고 막아낼 수 있다. 여러분, 동북공정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진화라고 하는 나라는 인해전술 145태 기억이 나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5천만이라도 정확하게 이걸 갖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북한은 붕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영토 침탈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가 정확한 논거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인식을 갖고 바른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